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유익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 사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 유튜브 보셨던 분은 그 전현무 보아 박나래 사건 그 기억하신 분 계실 거야. 뭐 특별히 이렇다 대단할 만한 일은 아니었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워낙에 스펙타클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은 거였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보아도 사과문을 올렸고 현무영도 사과문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전현무의 사과문 같은 경우는 약간 사과문의 표본으로 불리고 있잖아. 이재용 삼성 그 이 제드래곤 사과문이랑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나는 내가 좀 이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해서 봤거든. 나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어. 나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뉴스에서는 욕 왕창 먹던 전현무 사과문 공개하자 모두가 납득. 심할서의 신 사과문의 정석을 또 보여줬다. 약간 뭐 이렇게 전현무 형을 빠는 분위기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싶어서 봤는데 일단 이렇게 썼어. 전현무입니다. 지난 토요일 인스타 라이브 방송과 관련한 저희 공식적인 사과가 늦었습니다. 라이브 중 공연이 언급된 나래에게는 방송 직후 바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불쾌했을 상황에도 너그럽게 이해해준 나래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방송으로 언급한 점, 또 그 전에 취중 상태에서 경솔하게 라이브를 진행한 점, 모두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고 더 아끼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나는 이번 사과문은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썼다. 난 그 개념을 좀 대충 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쓰기 싫은데 억지로 썼다는 그런 약간 느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사과문 써야 됐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과문이 문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성은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문을 써야 되냐 말하면 그냥 6헌증 맞춰서 쓰면 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가 들어가겠지. 내가 언제 그 라방에서 어디서 보안의 집에서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언급하다가 왜 술을 너무 처먹어서 그 다음에 언급해야 된 게 그래서 사고를 쳤다. 그래서 죄송하다. 사고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요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이 모두 분명하게 들어가 있고 앞으로 친한 사람일수록 더 배려하겠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근데 나는 이게 보니까 그냥 좀 대충 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갖고 일단은 이거를 내가 물어봤어. 챗 GPT에 물어보니까 이 사과문은 어떻냐라고 하니까 뭐 도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과가 늦었다. 책임 인식 오케이. 늦은 사과에 대한 선제 대응 오케이. 점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언급 사적 사과 이력 나라에게는 방송 직후 사과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슬아슬한 포인트가 너무 방송용 느낌 나면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느낀 부분 이거야. 너무 방송용 느낌이 났다는 거지. 그리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포멀하게 들어갔고 미래 다짐까지 다 들어갔거든. 식상하지만 빠지면 안 되는 마무리라고. 그래서 GPT는 그러더라고. 사과문의 사유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언급하고 대중사과 개선 약속을 해야 되는데 문장 구성도 간결하고 전현무 스타일답게 정제된 느낌이긴 하지만 매뉴얼대로 쓴 느낌이다. 진정성이 완전 없진 않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다.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였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무형이었다면 여기서 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박내라하고는 친하단 말이야. 그 둘 사이에는 별 그게 없어. 오히려 보아 입장에서 박내라한테 사과하는 게 맞는 거지. 현무형이랑 나래는 뭐가 있겠냐고 맞잖아. 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볍게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가볍게 적어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조금 더 가볍게 말을 해야지 또 진정성이 더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적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약간 뭐 예를 든다면 뭐 나라한테도 뭐 미안하다 이런 뭐 당사자끼리 사과가 됐다고 하지만 그 참 내가 왜 어쩌다가 뭐 그래서 뭐 좀 뭐 지금 당장은 생각나는 구조로는 없지만 근데 너무 좀 포멀하게 썼다는 거지. 좀 가볍게 해. 이런 경우는 가벼울 때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써도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약간 형식적으로 써진 느낌이 들어서 난 좀 이거는 그냥 평소 전현무보다는 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방금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당시에는 메르스 때는 부회장이었지. 사과문이 왜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냐면 그 구절에 대필가가 쓸 수 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었거든. 그게 뭐였냐면 그 사과문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 저희 아버지도 1년 넘게 병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구절을 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필가 입장에서 이걸 함부로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진짜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현무영 사과문에선 그런 게 안 느껴진 것 같아. 그래도 뭐 윤성빈보단 낫다. 그래서 윤성빈 사과문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데, 다만 저는 절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습니다. 멍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말을 고쳐서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 무제한 점이 많아 궁금해서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것까지 내가 생각하진 못했다, 미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요거 사과문도 좀 개판으로 내가 봤단 말이야, 윤성빈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보고 느낀 게, 이거 PD도 빡대가리구나라는 건 느꼈거든. 분명히 검수를 받았을 건데. 그래서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윤성빈 사과문을 넣으면, 왜 별로였는지 보면 GPT가 이렇게 얘기해. 보일 수 있었다 식의 회피.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듯이 보일 수 있었다는 점. 이게 사과냐 말하는 거지. 이거는 마치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한 거지라는 회피 형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얘기하고 절대 그런 의도는 없다. 이런 얘기 절대로 넣지 마. 사과에서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이게 변하고 싶단 말로 들린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감정선이 너무 평면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없다. 진짜 상처를 준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 묘사가 없다.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같은 말도 없고 감정이 비어 있다. 그래서 겉보기엔 그럴싸한 사과문이지만 진심, 감정, 공감 부족, 결과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사과문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GPT도 얘기를 하려면 개선을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는 걸 인지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했다. 당연한 걸 몰랐다는 건 내 문제였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배우고 바꿔나가고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도 넣고 핵심도 넣고 책임도 확실하게 잡아주고 변화된 모습까지 딱 넣는 게 그게 사과문의 정석인데 우리 성빈이 형은 그걸 못했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 5일 전에 진짜 일상 이렇게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 댓글 반응이 이렇더라고. 영상 멈춰놓고 댓글 보는 사람이면 개최 이게 내가 위에서부터 긁은 거거든. 욕을 왜 먹어? 욕 먹을 짓 안 하면 되잖아. 어쩌다 초록게 썰매견이라는 별칭이 붙은 게 진짜 웃음벨이다. 영상을 왜 내려? 악플 견디면 되잖아. 악플이 왜 달려? 악플 안 달리게 하면 되잖아. 일상을 왜 올려? 그냥 살면 되잖아. 그 여자 편집자 자른 거요? 진짜 하남자네 이거. 지가 말 그같이 해놓고 그대로 올린 편집자 자른 게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편집자를 진짜 잘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 편집자는 자르는 게 맞아. PD는. 그러니까 PD가 검수하고 올렸을 거 아니야. PD가 보고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걸 당연히 진작에 캐치를 했어야지. 이거는 뭐 보통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PD들은 보통 월급 받고 하잖아. 저게 보통 월급 받고 하잖아. 월급 받고 하는데 그럼 돈값을 못 하는 거야. 내 브랜드 가치를 박살내는 건데 나는 원래 이런 부분으로 약하고 취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널 돈 주고 쓰는 건데 네가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스를 내버린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자르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만약에 자르더라도 이렇게 대놓고 자르면 안 되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천히 지나면서 이렇게 자르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이게 끝날 때도 이게 빠이빠이 할 때도 잘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또 PD가 나중에 또 무슨 짓 할지 모른다니까. 안전 이별 해야지. 안전 이별 원래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현무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이가 좀 있잖아. 그래서 윗세대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 맨날 조인트 까이는 시대까지는 아니었지만 저 현무용 시대도 근데 뭐 있으면 이제 반성하고 뭐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난 반성문을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은 없거든. 반성문을 난 언제 써봤죠? 어렸을 때 써봤다. 엄마한테 오지게 쳐맞고 엄마 직업에서 돈 훔치다가
근데 반성문도 그렇잖아. 반성문도 똑같이 써. 그 지갑을 훔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오락실을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훔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쓰지. 제가 돈을 훔쳐가서 엄마가 화났다 하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쓴다니까. 그 어릴 때도 반성문 이렇게 안 씁니다, 여러분. 초딩 때도 이렇게 안 써. 이따위로 안 쓴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나. 교육이 개판인 건가? 뭐 약간 뭐 약간 그 좀 절레절레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건 반성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건 사과문이잖아.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똑같이 사과하면 되는 거야. 너가 너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너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뒤늦게 알았고 정말로 이 부분에 내가 정말로 많이 후회를 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붕아 어순아 내가 앞으로는 이 부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진짜 내가 약속할게 이게 사과하는 건데 보통 사과를 때 어떻게 해? 야 그거는 뭐 네가 뭐 그렇게 느꼈으면 그건 내가 그래 미안 이렇게 사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요새 애들이 이렇게 이따구로 사과한다니까. 난 얼마 전에도 그렇게 사과를 받았다니까. 씨부레 나 진짜 판 엎으려고 했잖아, 진짜. 씨.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 어반님을 보시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했잖아. 오랜만에 쓴다. 그래도 나름 지성인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는 확실하게 그게 사과문이든 상대방이든 혓바닥 길지 말았지. 사과할 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그게 진짜 이 지성인들의 자세라는 거에 대해서 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